안녕하십니까, 이시영 TV입니다. 힘드시죠? 하는 이야기를 하기가 죄송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힘든 나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된 거 기약은 없지만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그래도 좀 편안하게 지내야 되는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순간부터 벌써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보니까 출근 시간이 벌써 쫓겨 다 됐어. 그러니까 이제 급하죠. 세수도 하는 둥 만 둥, 아침도 먹는 둥 마는 둥. 그리고 이제 좀 바쁘게 버스, 지하철역으로 달려가. 그것만 해도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요즘도 지하철 탄들 여러분 편치가 않습니다. 많은 지하철에 정말 숨도 때로는 쉬지도 못하고, 더구나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거리 두기라든가 마스크까지도 정말 우리가 힘든 정말 아침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부터도 이렇게 힘듭니다. 또 직장에 나가면 직장의 그 스트레스, 이것은 또 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 거 하면 또 동료와 사이의 경쟁, 때로는 자그마한 일로 옥신각신한다든가. 어떻게 보면요, 스트레스는 이 왼종일 우리는 비상감시 체제 하에 있다. 이게 참 고약한 일입니다. 비상감시 체제라는 것은 행여나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지하철을 타면 그 치안도 걱정, 소매치기도 걱정, 또 집에 돌아도 정바스락 소리에도 도둑은 아닌가, 강도는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하루는 어느 한순간 편한 순간이 없습니다. 계속 정말 이 비상감시 체제입니다. 감시를 하고 있어야 돼. 그거를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말하면은 사실은 교감신경이 잔뜩 긴장된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뇌에는요, 편도체라는 그 원시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가 있습니다. 이 편도체가 지금 과열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건드리면 막 폭발하는, 요즘 그래서 정말 참 누구도 상상 못하는, 정말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엉뚱한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게 완전히 잘 풀리질 못하니까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축적이 됩니다. 사실은요, 이게 가장 악질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축적이 되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한번 혼이 나고 끝나버리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나도 의식 못하는 사이,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우리 신경이 완전히 자질 않습니다. 혹시 자던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계속 긴장 상태에 있다. 그 상태가 제일 악질입니다. 그렇게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계속 있다. 이게 제일 우리 몸에 해로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정말 오래 가면은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트레스와 면역은 상극입니다.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면 즉각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여러분 혈관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좁아지니까 림파관도 마찬가지로 좁아지죠. 근데 우리가 이 면역 이 세포가 쉽게 필요할 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좁으면은 면역 세포가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관이 너무 좁으니까요. 이것도 문제고. 그리고 체온이 떨어지니까 더더구나 이제 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상감시 체제가 만성적으로 있다는 이것이 가장 우리 몸에는 해로운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긴장을 좀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스트레스 해소를 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벼운 운동도 하고 또 스파도 가고 마사지도 받고 또 주말에는 정말 좀 가벼운 여행지로 또 가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요, 어느 한 가지도, 여러분, 저는 때로는 그 주말에 등산을 하는 사람들, 이 서울 근교에 가보면은, 저거는 등산이 아닌데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이라는 것은요, 등산은 기본적으로는 명상이라 해야 됩니다. 명상적인 분위기에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여가지고 막 경쟁하듯이 막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면 이제 야호 몇 분 가고, 내려올 때는 막 그냥
그때 막 뛰어서 내려오고, 그러고는 뭐 이 술 한잔 마시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등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등산은 기본적으로 명상적인 분위기에 갔다 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이 산이라도 가야지 이 정말 긴장이 풀리고, 또 실제로 이제 숲속에 있으면은 그 자체가 엄청난 이 자연 치유력이 발동을 해서 우리 긴장을 풀어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말에는 그래도 좀 이래 이 도심을 벗어나서 이 공기 좋은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것도 또 너무 욕심을 부리면은 여러분이 오고 가고 하는 그 스트레스도 대단합니다. 정말. 아이들은 뒤에서 벌써 잠이 들었고요. 그리고 참 이 운전을 한다는 것도 정말 어떨 때 보면은요, 오고 가는 스트레스가 그 공기 좋은 데서 해소가 됐다 그러지만 이 돌아오는 길이 너무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면은 이게 또 새로운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갔다 오면은 그때 오히려 휴가가 또 필요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스트레스가 이 잘 풀리려 그러면은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현지에 가서 바가지를 샀다든가, 또 무슨 뭐 정말 숙소가 시원찮았다든가, 서비스가 안 좋아졌다든가, 이런 걸 해보면은 정말 아주 우리 한국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데 대한 굉장히 참 서비스에 대한 예민하니까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 수밖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은 채 이게 만성으로 작용이 되는 말, 여러분 그때는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 코티솔이 처음 얼마나 좋지만 이게 얼마 지나고 나면은 한 2, 3일 지나면 그때부터 이것은 방어용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아주 괴롭히는, 정말 굉장히 공격하는 이런 나쁜 이런 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코티솔은 이 양날의 칼입니다. 처음에는 좀 좋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우리 몸에 엄청난 이 참 손해를, 피해를 끼치는 것이 이게 코티솔입니다. 이렇게 아주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정말 오래 가면은 고혈압, 심장병, 또 당뇨, 암 등 이런 이 생활 습관병을 만드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나 정말 우리도 이 의식 못하는 사이에 뭐 특별히 무슨 내가 스트레스를 겪었다든가 무슨 큰 상처를 우리가 안았다든가 뭐 그런 일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미처 의식도 못하는 사이에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동차 크락션이 보통 이제 빵 그러고 가면은 되게 30 내지 40데시벨입니다. 이제 그 정도라면은 우리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뒤에서 누가 꽝 누르면 가령 50, 60데시벨이 되면은 그래서 우리 신경을 굉장히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뭐 30, 40 정도의 데시벨이라면 우리는 대개 무시하고 그냥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시했지만 우리 뇌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뇌는 30데시벨의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 옛날에 우리 원시인들은 숲속에서 소리를 듣고 위험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 발자국 소리를 듣고 이게 사자인지 안 그러면 사슴인지 구별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옛날 사람들요, 청각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 보면 이 귓밥이 아주 컸어요. 그래야 소리를 예민하게 들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귓밥이 많이 줄어들고 이 소리에 대한 감각도 많이 둔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작은 소리에도 뇌는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게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참 이 층간 소음 때문에 뭐 심지어는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살인이 일어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푸는 이런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이제 이 좀 편안하게 한번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복근 심호흡을 한 서너 번 하십시오. 천천히. 여러분 들이마실 때는 코로 들이마시고 또 내쉴 때는 입으로 천천히 내쉬고, 저 아래 바리뼈가 정말 저 등에 붙을 때까지도 천천히
내쉬는, 여러분 우리가 들이마실 때는 교감신경이 흥분이 됩니다. 또 내쉴 때는 부교감신경이 흥분이 되고, 그래서 숨을 내쉴 때는 기분이 굉장히 풀리고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확실히 좀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한 서너 번 복근 심호흡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호흡을 할 때, 이제 이 코로 들이마실 때, 흡기죠. 흡기를 할 때는 교감신경이 흥분된다 그랬죠. 그때 내가 긴장을 해보는 겁니다. 긴장을 어떻게 하냐, 우선 손을 한번, 주먹을 한번 쥐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팔에 모든 긴장이 어깨까지도 완전히 긴장이 되도록 한 2, 3초로 유지를 하십시오. 예. 그러고 난 후에는 이제 긴장을 천천히 푸는 겁니다. 그리고 어깨도 완전히 두들고 팔도 축 늘어지도록. 그렇게 되면은, 이게 긴장이 됐을 때 하고, 또 내가 완전히 이완이 됐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정말 이 오른팔이 완전히 긴장이 됐다가 늘어지도록, 그 다음에 이제 왼팔도 하고, 그 다음 다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온몸의 긴장을 푸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주시면은 굉장히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긴장이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긴장이 됐을 때하고, 내가 일부러 긴장을 주었을 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일부러 긴장을 했을 때는 운동 효과와 똑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내가 일부러 내가 힘을 꽉 주고 이렇게 긴장을 풀고 있을 때는 운동 효과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긴장이 될 때는 긴장이 안 되려고, 긴장 안 하려고 자꾸 노력하지 마시고, 그런다고 긴장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밖에 뭐 바사락바사락 소리가 나는데, 아이고, 뭐 긴장 좀 풀자. 풀리지가 않습니다. 저게 정말 정체가 뭔지를 밝혀질 때까지는 계속 긴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이 아무리 긴장 안 하려고 노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긴장을 할 때도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면 역설지향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안 하려고 하지 말고 더 하려고 해라. 긴장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일부러 더 힘을 줘서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축 늘어지면은 이게 이제 긴장과 이완에 큰 효과가, 운동과 똑같은 그런 효과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도 못하는 사이에 의식을, 긴장을 하고 있다 그랬죠. 저 멀리 자동차 크락션 소리는 뭐 나는 뭐 거의 무시했어요. 그러나 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긴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긴장을 내가 풀어주는 데라 일부러 긴장을 안 하려고 자꾸 노력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해서 역설적으로 안 하려고 하지 말고 더 하려고 한번 해보는 이런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긴장했을 때와 내가 정말 풀었을 때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런 걸 이해하신다면은 훨씬 더 우리가 정말 이 스트레스, 평소에 쌓여가는 스트레스를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